안녕하세요. 평면과 색채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직접 브랜드 로고와 여러 가지 디자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해서 남보다 더 멋진 디자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제를 위한 테마는 정했고 브랜드 네임도 어느 정도 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고 체크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 기간이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피드백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디자인 진행에 필요한 내용들로 수업하겠습니다. 아직 수업 영상도 제대로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또 수업이나 과제에 신경을 쓰고 고민한 시간이 많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물쩍 하다 보면 이번 학기도 다 지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의 학창생활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훗날 그런 시간과 과정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 크게 될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이 이 학교, 이 학과를 오기 위해 노력하고 간절히 원했던 초심을 다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브랜드 로고를 만들기 위한 과정 또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디자인에는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의 작업도 그렇게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풀어내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출석 체크를 위한 간단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 도중에 간단한 퀴즈를 낼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것을 밴드를 통해 보내주면 그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하는 세일즈포스
고급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 제품에 걸친 플랫폼을 갖춘 세일즈포스는 현대화된 로고와 단순화된 브랜드 아키텍처 및 새롭고 표현력 있는 서체 및 색상 팔레트를 갖춘 포괄적인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필요했으며 여기서 브랜드 아키텍처는 마크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의 로고를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CJD에 CJ 엔터테인먼트, CJ 대한통운 이런 회사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컬러 팔레트입니다. 일관된 색채 사용을 위한 계획이 되겠죠. 정보통신 관련 브랜드로 미래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라이트 블루의 메인 컬러와 다양한 응용 아이템에 적용하기 위한 보조 컬러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타이포그래피 계획, 즉 전용 서체에 대한 활용 계획도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기본 요소에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세일즈포스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존 서체를 변형하고 메인 로고를 위한 타입을 만들고 있죠. 기본적인 디자인 시스템이 응용 아이템이나 각종 플랫폼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일즈포스만의 차별적이고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두막이란 뜻의 쉐드를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하며 현대적인 농장이란 뜻의 모던 그레인지를 태그라인으로 함께 사용한 엠블럼 형태의 로고입니다. 이 힐스버그 쉐드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시장 및 카페,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 제임스 브래드 어워드를 수상한 멋진 매장 공간에서 훌륭한 농업, 훌륭한 요리 및 훌륭한 식사를 제공하며 이것을 판매합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쉐드 로고를 만들고 새로운 컬러 팔레트를 만들었으며 인쇄 및 디지털 플랫폼에 잘 맞는 현대적인 서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죠. 디자인에서 어떤 서체를 사용하느냐, 어떤 컬러로 이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와 이미지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기본 요소를 토대로 쉐도의 포장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미적 느낌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도록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패키징 시스템은 쉐도에서 제공되는 신선하고 잘 보존된 가정용품의 범위를 수용하도록 디자인되고 제품의 특징이나 제품과 관련된 이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친환경적인 소재로 그 재료를 담는 패키지 시스템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여러 하위 아이템, 소비자 접점을 통해 고객에게 일관되고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것은 종이 회사를 위한 스와치북 종이 샘플책입니다. 종이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정물, 풍경, 인물 및 추상을 포함한 다양한 사진 스타일이 사용되었죠. 각 샘플 책자 안의 페이지는 다양한 제품 마감 및 색상뿐만 아니라 옵셋 인쇄, 핫 포일, 스탬핑, 엠보싱, 디보싱, 실크 스크린, 활자 및 조각 등 다양한 인쇄 기술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종이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컬러에 따른 종이 선택을 알리기 위한 디자인이지만 여러분들의 컬러 컨셉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 또 그런 것들을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하는 데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블루톤의 쿨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색상 배합입니다. 또 밝은 그린과 채도가 낮은 컬러가 내추럴하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컬러 컨셉입니다. 앞의 컬러 컨셉이 디자인에 적용된 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위해 사용하는 색상이나 사용 서체, 그런 것들도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기본 아이템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과 사용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로고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또는 마인드맵을 만들거나 키워드를 찾는 과정은 마음속으로 또는 그것을 메모하고 시각화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그리는 행위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무라이 구피 브랜드는 열대어 관련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진행하기 위해서 네이밍과 디자인을 해야겠죠. 우선 열대어, 물고기와 관련된 이미지 또는 단어들을 떠올려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대어라는 단어를 먼저 가운데 적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떠오르는 아무 것이라도 좋겠죠. 펀, 유머, 스시, 일본, 문화, 사무라이 그렇게 적어 나가다 보면 뭔가 연결고리도 생기게 되고 관련된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인 마인드 매핑 과정입니다. 참고로 마인드 매핑은 토니 부잔이라는 심리학 작가가 발전시킨 것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나 콘셉트를 빠르게 그리는 빛의 사고, 빛나는 사고라고도 불리는 연상 기법이죠.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톨레선에서 디자인한 좀비 게임, 스릴키를 위한 브랜드 로고입니다. 피가 난무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잔인한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되거나 연상되는 단어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악마, 불길, 가면, 문신, 피, 이런 것들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결합하고 변형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중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최종 디자인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컨셉과 그것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서 디자인 모티브를 찾고 룩 앤 필을 정해 디자인한 시안입니다. 디자인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키워드와 그 요소가 사용된 시안을 제시하면 디자인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일 것입니다. 마인드맵을 통해 키워드를 찾고 그것을 시각화하면서 개념을 머릿속에 그리고 최우선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일 겁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오른쪽과 같이 키워드들을 정리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제시하면 훨씬 디자인이 설득력 있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품 디자인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키워드들을 찾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미래적인, 오락적인, 상상력 있는, 현대적인, 의외의 이런 것들로 어떤 디자인 분위기도 만들고 어떤 요소를 찾아낼 수 있겠죠. 여기 이 시안은 영상 편집 회사인 루나 프로덕션을 위한 브랜드 로고 스케치입니다. 브랜드 네임인 달을 다양하게 변형하면서 필름의 이미지나 오락적인 또는 상상력이라는 것을 더하기 위한 다양한 결합을 시도하고 있죠. 원숭이는 오락적인 요소를 상징하는 메타포겠죠. 또 원숭이를 떠올리다 보면 바나나도 생각날 수 있고 달의 모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하여 바나나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바나나에 필름의 이미지를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달과 관련된 달 착륙선과 모니터를 결합한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그것들을 여러 가지 분위기로 발전시켜보고 선의 굵기나 표현 스타일도 변형시켜보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디자인입니다. 또 그 이미지를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도 내면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로고에 너무 많은 설명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로고가 좀 더 간결하고 단순해질 수 있도록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벌꿀 브랜드를 위한 브랜드 로고를 만들기 위한 리서치입니다. 시각적인 참고 자료를 찾는 것이죠. 벌꿀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벌꿀 또는 벌집, 꿀의 이미지, 벌의 이미지, 달콤한, 자연, 고급스러운, 신선한, 노란색, 벌이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프, 이런 것들이 이미지를 만들거나 네이밍을 하기 위한 모티브가 될 것입니다. 네이밍은 거기서 달콤하다라는 스위트와 차를 의미하는 T를 결합하여 스위트라고 이름 지었네요. 그러면서 먼저 마크나 로고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해외 브랜드나 다른 경쟁 브랜드들의 로고나 패키지도 찾아봐야 할 것이고, 키워드로 정했던 것들 중 꽃이나 자연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또 벌이나 새, 나비 같은 자연의 것들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벌집 모양과 관련된 육각형을 모티브로 로고 스케치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불의 스트라이프를 시각화하거나 추상 패턴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꽃가루가 연상되는 도트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벌이 날아가는 모양으로 선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시안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또는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손글씨로 된 로고도 만들어 보고, 귀여운 느낌이나 도시적인 또는 현대적이고 여성적인 분위기로도 디자인할 수 있겠죠. 벌을 캐릭터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고, 또 스위티를 영문 또는 한글로 로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체에 적용하는 등 우리가 디자인을 위해 시도할 것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체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엠블럼 형태로도 만들어 보고, 장식적인 느낌이나 반대로 아주 미니멀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진행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디자인안이 다양한 스케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고 어떤 컬러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를 제출할 때 이런 아이디어 전개 과정이나 디테일 정리 과정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성적은 최종 결과의 퀄리티와 중간 과정의 충실도를 같은 비중으로 채점한다고 전에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과 다양한 형태의 초기 스케치를 어떤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태를 선으로 표현할지, 면으로 표현할지, 어떤 도형이나 모양 속에 집어넣을지,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결합할지, 또는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과장하고 왜곡하거나 생략할지도 스케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로 표현할지, 텍스처는 어떤지, 어떻게 컬러를 조화시킬지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필이나 마커 등으로 초기 스케치가 진행되고, 또 어느 정도 방향이 좁혀지면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 이런저런 시도를 하기가 편하겠죠. 특히 다른 매체에 적용해 본다든가 크기를 줄이거나 확대할 때 또는 색을 바꿀 때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워드마크 형태의 로고를 만들 때는 글씨를 직접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기존에 있는 서체를 사용하거나 그것들을 약간씩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도 이런저런 서체들이 많이 있겠지만 디자인에 사용하기 적합한 서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서체는 폰트라고 하죠.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체입니다. 보도니 서체, 디도, 딘, 퓨추라, 헬베디카 이런 어떤 서체들도 있죠. 물론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서체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폰트들을 다양하게 썼거나 또 이미지를 변형하여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글씨에 이미지를 결합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변화와 변형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로고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실험하게 되겠죠. 이것은 헬베티카 폰트의 패밀리입니다. 같은 헬베티카라도 굵기, 기울기, 폭을 다 다르게 만들어서 나름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굵은 글씨가 가진 강렬함이나 힘, 또는 가는 서체가 가진 고급스러움이나 여성적인 느낌 등 디자인 이미지에 따라 글씨체도 가려서 사용해야 되겠죠. 이런 폰트를 구입하려면 서체 하나당 몇만 원씩 듭니다. 특히 이런 패밀리는 몇십만 원이 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경우 프리 폰트 사이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서체를 검색하고 자기 디자인에 잘 맞을 것 같은 서체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한글 서체는 영문에 비해서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골라서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서체는 촌티나는 디자인에, 또 어떤 서체는 복고적으로 보이고 또 어떤 서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겠죠. 결국은 디자이너가 어떤 서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디자인의 분위기나 이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서체라도 크기나 배치를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크기나 배치, 색, 굵기 또는 다른 요소와의 결합 등 여러 방식을 디자인하면서 테스트하면 가장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디자이너가 사용한 방식으로 그것이 도시적으로 또는 고급스럽게 또는 시골의 느낌으로 때로는 엽기적인 이미지로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도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의도대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이 디자인의 과정이며 또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부스 브로리 수제 맥주를 위한 브랜드 마크입니다. 기본적인 폰트로 타입을 만들어 놓고 글씨의 모양을 관찰하면서 이미지를 변형하고 재가공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예가 됩니다. 캐릭터와 결합한 시그니처나 응용 아이템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기존에 있는 폰트로도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때 디자이너는 직접 글씨체를 만들거나 새롭게 쓰게 됩니다. 이런 페이퍼 커팅의 방법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또 동심의 느낌을 주는 그런 의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또 그림과 타입을 결합하여 훨씬 함축적인 의미와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트를 설명하는 다른 말보다 컴퍼스를 넣음으로써 그 이미지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거나 또 패밀리의 그림의 이미지를 결합하면서 가족에 대한 아주 많은 의미를 담아내는 이런 방식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와 직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겁니다. 또는 언어 유희적인 방법으로 IBM의 어떤 그 표현을 하고 있네요. 유쾌한 반전을 고객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캘리그램이죠. 문자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도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서체나 다른 오브제로 문자를 만들어서 독특한 이미지와 의미를 만드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디자인을 남과 다르게 차별화시키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청중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방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로고나 다른 아이템들을 디자인하면서 관련 참고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재미있는 이미지에 그러면서도 어떤 의미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수학 공식 같은 법칙은 없죠. 결국은 디자이너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상상력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지만 이런 발상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생각의 과정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뻔하지 않고 또 새롭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듬뿍 담긴 멋진 아이디어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남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다른 과제에서 진행한 것들을 이 수업의 과제로 제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함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디어의 발상의 방법 또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